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발행인 김혁주입니다. 속초 왔습니다. 속초에 놀러 왔죠. 네, 놀러 왔는데 저희는 이거 업무의 연장이잖아요. 아, 왜 그러세요? 그래도 고속버스 타고 막 닭강정 얘기 듣고 그러고 왔는데. 닭강정 얘기만 했지 먹질 않았잖아요. 아, 예. 자, 저희가 소 259 왔습니다. 속초를 대표하는 커뮤니티 호스텔인데요. 네, 저희 비로컬 웹진에서도 지난 4월이죠. 강원도를 대표하는 동해안에 있는 3개의 스테이를 소개를 하면서 속초편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커뮤니티가 돋보이는 밀레니얼 세대의 성지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 소호 259의 두 대표님 중에서 이승아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호 259 대표 이승아입니다. 와. 반가워요. 1년에 소호 259로 방문하시는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약 1년에 이제 1만 1천 명 정도 해서 11,000명이요? 아, 네네. 네네. 누적 방문자 수가 6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 그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요. 네. 사람들이 보통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뭐 아름아름 이렇게 소수의 인원들만 이렇게 오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대단한 인원이라고 생각해요.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 뒤에 한 해 10,000명 온다고 생각은 보통 못 하실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지금까지 6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방문자 수에 대한 그런 집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도 좀 이거를 직접 실감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새로웠어요. 일상이 되시니까는 누적 인원수까지는 이렇게 네. 챙기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느낌이 10,000명 정도야.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지금. 네, 근데 뭐 속초에서 원래 터전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아니고 그냥 뭐 청년 창업, 그러니까 뭔가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오셔서 개척을 하셨다라고 놓고 보면은 짧은 시간도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재밌는 건 강원 로컬 크리에이터의 거의 시조세급인데 연차수로는 근데 최근에 데뷔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계세요. 네. 요즘에 좀 활동을 더 많이 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회사지만 그 대상 자체가 관광객이다 보니까 좀 지역 분들에게는 좀 늦게 알려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4월 10일 날 박연선 장관님께서 이제 칠성조선소에 왔다 가셨는데 여기에 와서 언급한 기업 이름 중에 소호 259 같은 아, 맞아요. 저 유튜브 봤는데 장관님 옆에 서 있는 분이 이분이었어요. 너무 그때 긴장되고 진짜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막 페이스북에도 올려주시고 해가지고 진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님하고도 같이 사진 찍고 얘기 나누시게 될 조만간 그러시겠네요. 네. 좋은 꿈 꿔야겠는데요. 그 이후에 뭐 유엔 사무총장님이랑 뭐 이렇게 아, 예. 아유, 세상에 멀리 간다. 모르죠, 즐겁네요. 뭐. 상상만 해도. 해외에서 대통령들이 순방에 왔다가 들러가는 곳이 소호 259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럴 아, 수도 있기 예. 때문에. 좋네요. 좋은 미래네요. 속초 때문에 대한민국에 옵니다. 예, 말로 천냥빛 같고 그런데 말이라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요. 네. 소호 259가 특징적인 게 이제 커뮤니티 프로그램인데요. 뭐 일전에도 저희가 탐방 와서 인터뷰할 때 소톡이라고 하는 소토크 이 준말인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커뮤니티 멤버들은 소둥이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인 1과 주인 2로 알려져 있으신 여기 대표님들이 정한 게 아니라 소둥이들과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름 하나하나가 정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커뮤니티로 놓고 또 속초까지 찾아뵙게 됐어요. 근데 이거 약간 유튜브 같지 않으세요? 그 유튜브 댓글에 막 우리를 뭐라고 불러줄 건가요? 그러면 유튜버들이 맞아요. 투표하고 막 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접근을 했고, 처음에 게스트하우스를 오픈하려고 마음먹은 목적도 숙박업에 대한 로망보다는 커뮤니티 형성을 하는 거에 되게 중점을 뒀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편안한 숙박과 더불어 우리는 우리만의 프로그램을 갖춘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라고 진행을 하는 도중에 많은 소동의 분들이랑 인연이 됐고, 그 중에서도 좀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 의견을 주는 걸 좋아하는 소둥이들이 주셨어요. 그래서 소톡이라는 이름이 정해지게 됐고, 더불어서 이제 소둥이라는 애칭까지도 생기게 되었어요. 여행을 통해서 경험하셨던 게 뭐였길래 이렇게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게스트하우스, 뭐 호스텔, 스테이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게 됐는지. 네. 처음에 좀 쉽지 않은 조합으로 유럽 배낭여행을 친오빠와 떠나게 됐는데 네. 그때 처음으로 호스텔 문화를 접하게 됐어요. 네. 거기에 묵었던 호스텔 중에서 간단한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호스텔이 있었는데 거기에 되게 저희가 큰 재미를 느끼게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냥 너무 좋다,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돌이켜보니까 그 경험이 지금의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더라고요.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그런 소통, 그리고 다음날 같이 동행하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저희한테는 정말 새롭게 다가왔었어요. 네. 네. 그래서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우리만의 좀 감성이 담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좀 뻗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청년 창업이다 보니 자본 규모나 이런 게 충분치 않아서 속초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드실 때부터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숙박 기능에만 급급한데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런칭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거나 막 많은 애로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저희가 준비 기간만 2년이 걸렸었는데 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뭐 부동산 조사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계획까지 같이 동시에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오픈과 동시에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시도할 수가 있었고 또 이건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진 다음에 하신 게 아니라 개소와 동시에 바로 네, 커뮤니티 프로그램 하신 거고요. 동시에 바로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도 많은 소등이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또 오시는 분들이 되게 젊은 연령층이다 보니까 피드백이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프로그램 근데 자체가. 좀 어떤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하자고 이렇게 처음에는 제안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멋지게 말하니까 제안지 실제로 꼬셔야 되잖아요. 소등이 분들을. 네네. 근데 나는 숙박하러 왔는데 갑자기 무슨 프로그램을 하자 그래. 막 이렇게 좀 거부감을 갖진 않으셨을지, 아니면은 뭐 내가 여기 학교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수련회를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의견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애초에 저희의 장점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호스트와 게스트와의 그런 격이 조금 덜하지 않았나. 연령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네네네. 오시는 게스트들도 호스트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언니 또는 뭐 동생, 형 이렇게 사이를 지낼 수 있는 관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때 좀 쉽게 좀 접근하지 않았나 싶어요. 들어보면 방향성이 스테이가 아니고요. 속초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느낌? 그리고 누가 올 거를 이제 뭐 랜덤하게 예상하기보단 여기 계신 주인 1이라고 스스로를 자칭하는 분들을 내 지인이 속초에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하루 자고 와야지. 그런 느낌으로 시작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다뤘던 지난 방송 중에 지금의 세상 김현정 대표님, 독립서점 김현정 대표님을 초청했을 때랑 비슷한 얘기인 건데요. 저 가봤어요, 거기. 그래요? 네. 그 동네 1인 가구인 사당동 청년들이 서점 언니를 만나서 고민 상담하러 가는, 그러니까 마을 사랑방 역할, 1인 가구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인데, 더 넓게는 속초에 있는 사랑방으로 소 2호부가 자리매김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네요. 여기 또 느낌이 그런 비슷한 면이 좀 있네요. 그런 의미도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마음의 고향처럼 생각하고 네. 고향 가듯이 이렇게 속초에 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승하 대표님하고 좀 두 분이 닮으셨어요. 보니까. 실제로 막 소등이들이 와서 바다도 안 보고 가는 소등이들도 되게 맞아요, 많아졌거든요. 속초에 산과 바다를 즐기러 오는 게 아니라 소호 2호부를 즐기러 오는 그런. 감사하게도. 소호에서 놀다가 시간이 좀 남으면 바다 한번 볼까? 조금 그래요. 자주 오신 분들은 진짜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셨나요? 네. 지금까지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는데 그중에 제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소톡 프로그램이에요. 소톡은 소호 토크의 줄임말인데 이제 매일 저녁 게스트분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게 짝꿍 설문지가 있는데 네. 서로 모르시는 분이랑 짝꿍이 돼서 여행을 온 이유가 뭔지, 또 현재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뭔지, 이런 것들을 서스럼 없이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아이스 브레이킹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스태프분들이 진행하는 또는 제가 진행하는 간단한 레크레이션 시간이 있어요. 어찌 보면은 진짜 초반에 말씀하셨듯이 뭔가 학교처럼 그런 짜여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저는 국내에 있는 여행객 분들에게는 되게 좀 맞는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클럽메드? 약간 축소 버전?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제가 알기로는 소호 2호구의 숙박 비용이 이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시외버스 터미널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교통비도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리면 딱 엎어지면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진짜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행에 대한 비용 부담도 적고 요즘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이라든가 탈 것에 대한 관점이 기성세대랑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보 여행 이런 코스에도 굉장히 적합한 그런 여행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또 그것이 이제 커뮤니티 활동이 활성화된 배경 중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긴 맞아요. 했었어요. 그 부분도 진짜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고객층이 20대 초반, 30대까지 이렇게 있는데 딱 버스터미널 내려가지고 바로 가깝게 위치하기도 해서 진짜 그게 큰 이점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차 막히면 한 2시간 반, 3시간이면 오는 거죠? 맞아요. 속초 시내를 무대로 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고 전에 한번 얼핏 말씀하셨었는데 네. 예능에서 볼 수 있는 1박 2일이나 추격전, 런닝맨과 같은 프로그램을 좀 소음하는 색깔로 바꿔서 속초 관광지가 이제 무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조를 나눠서 조에 각자 해당된 미션을 부여를 해요. 예를 네. 들어 뭐 관광지에 가서 일정 사진을 찍어와서 좋은 사진을 찍은 팀에게 안주를 구매할 수 있는 봉투를 드린 다음에 뭐 저녁에 같이 속초 로컬 푸드를 이용한 뭐 요리를 해서 먹는다거나 또는 뭐 실제 런닝맨처럼 이름표를 뜯을 수 있는 저희가 후드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프로그램에 나오는 예능인들처럼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그냥 친구들끼리 와서 단순히 뭐 관광지에 가서 인증사진을 남기고 그게 끝이 아니라 뭔가 이런 미션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광지를 다채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참여해주신 분들도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너무 심플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여기 소호 2호구에서는 네. 일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요? 막 게스트하우스나 작은 스테이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체험형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준비했던 거는 어떤 관광지를 돌아다니면 많은 여행객들이 좋아할까?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관광객들이 좀 만족을 할까? 이런 것들부터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루트를 짤 때는 저희가 직접 그 공간에 가보면서 좀 도보로 가능한 그리고 좀 젊은 여행객들에게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포인트가 있는 그런 곳을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거기에 저희의 로고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되게 가는 장소마다? 네, 보물찾기처럼. 아. 그래서 뭔가 스탬프 투어는 아니지만 예, 내가 예. 이 소호 2호구의 로고 스티커를 발견했을 때 되게 기쁜 그런 마음을 좀 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팀별로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인증 스티커를 찍어가지고 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접근을 했었고 이제 안주 대결 같은 걸 고민하면서는 보통 사람들이 중앙시장에 가서 닭강정 아니면은 뭐 관광 음식으로는 물회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나는 다양한 해산물들 포함해서 먹거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닌 그 식재료를 이용해서 자기가 직접 요리를 했을 때 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정말 자연스럽게 속초 시장 활성화도 되고 우리는 또 보이지는 않지만 뭐 지역 경제에도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지역 경제 얘기 나와서 그런데 속초 시장님이 사랑하는 스테이크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트렌드 연구원들 보면은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들은 체험과 경험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여행을 즐긴다. 라고 하면서 다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속초는 바다가 있으니까 서핑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해요. 네, 혹은 뭐, 모빌리티라고 해서 요즘 보면은 무슨 세그웨이나 이런 것처럼
예. 그런 좀 특이한 탈 것 같은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거든요. 동력이 있는 킥보드 같은. 네네. 근데 소호 259의 프로그램은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고 나쁘게 말하면 되게 사악한 게 전부 다 몸으로 때우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특별한 테크보다는 네. 사람끼리 만나는 일들을 네, 주로 한다. 다 몸으로 때우기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밀레니얼 세대 트렌드에 맞는 거죠.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서 속초를 즐기게 하고 속초를 먹게 하고 또 속초를 요리하게 하고 뭐 예. 이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조금 더 좋게 해석해 보자면 컨텐츠를 생산하는 사람하고 소비하는 사람 경계가 사라져버린 자체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럼 일종의 프로슈머 형태의 접근? 예, 뭐 컨슈머, 프로슈머 뭔가 얘기들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똑똑해서 여기 오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속초에 오는 이유는 본인이 컨텐츠 수집을 해서 오신 거고 근데 수집한 컨텐츠를 자기가 체험하니까 또 다시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은 인스타에서 자신의 여행을 이렇게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쵸. 그런 계기들을 주시는 게 아니었나 예.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저희가 체험형 프로젝트도 일반 뭐 혼자 오는 분, 두 분이서 오는 소규모의 여행객들을 위주로 하다가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기업에서 워크숍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단체로 오신 하셨어요. 거예요? 네. 오.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워크숍을 회사에서 기획할 때 어떤 한 직원 담당자가 그 프로그램을 다 일정을 짜고 기획을 한대요. 예, 근데 예. 그거를 어쨌든 저희가 직접 다 해드리는 거니까 숙박부터 뭐 저녁 소톡 프로그램 그리고 낮 시간에는 여행지를 돌아다닐 수 있는 프로젝트 이렇게 딱 묶어서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렇군요. 회사는 법인카드와 몸만 오면 되는. 그러니까 네, 이게 약간 그래서- 스타트업 연수원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좀 해보면서 느낀 게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홍보를 해서 오.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또 얻었었어요. 네. 지금 만나길 잘했네요. 이제 한 1, 2년 뒤에는 못 만나 뵙는 분이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달 전에 예약을 잡아야 될 수 있는. 그러게요. 뭐 우리 그 파란색이나 막 노란색 이런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어서 못 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때쯤 되면 아마 저희가 협조 공문 같은 거 써서 보내서 중간 관리자가 이제 뭐 나중에 이승하 대표님이 최종 결제를 해야지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예.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얼핏 듭니다. 여태까지 그 6년 동안 그런 프로그램들 계속 진행해 오셨는데 지난 겨울에 저희 쪽에 이렇게 보도자료 보내오셨던 내용 보면은 세탁숙소 프로젝트라고 하는 좀 특이한 프로젝트였어요. 뭐 설명을 하자면 이상혁 대표님께서 숙소에 있는 그 세탁물들, 세탁기를 돌리면서 세탁물들이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걸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도시에서 찌들었던 스트레스 받았던 그런 몸과 마음을 속초에 와서 세탁하고 가게 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주제는 그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한동안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이런 게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속초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세탁 숙소라고 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자 이런 내용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속초에 대한 적응. 그러니까 내가 지방 도시에 살아보고 싶은데 속초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번 그걸 경험해보자 이런 형태의 좀 더 깊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놀아보자 뭐 그런 거겠네요. 근데 한 달 살기는 좀 부담이 많이 되고 네. 한 달 살기를 하게 되면은 직업을 관두고 와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일주일 정도는 주말을 끼거나 그러면은 이제 연차를 이용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경제적 기반이 약한 뭐 밀레니얼 세대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안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오고 한 달 있다 또 한 번 오고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으니까 좀 되게 속초 살기, 뭐 일주 살기를 통해서 뭔가 속초를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준다면서 되게 좋았는데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속초에 뭐 정착한 분이 있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탁숙소 프로그램을 하기 이전에 많은 소동이들이랑 인연이 됐었을 때 지역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 그 중에 지금 현재 두 분이 속초에 정착을 해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놀러 오셨다가? 네, 여행객으로 오. 오셨다가 지금 속초 해수욕장 쪽에 선크림 젤라또라는 젤라또 가게를 오픈하시고 한 분은 바로 저희 길 건너에 아프리카라는 술집을 오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행객이 어쨌든 저희에게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아서 이 공간의 매력을 느꼈는데 정착까지 딱 한 그런 케이스를 보고 우리가 좀 더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서 많은 젊은 여행객들이 좀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속초 2조 프로그램. 네. 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조언을 얻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세탁숙소로 발전을 하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세탁숙소를 운영하면서도 후기를 들어보면 아, 정말 내가 여행 와서는 느끼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런 후기도 많이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성지로 여기고 있는 미국의 포틀랜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승하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케이스의 창업들이 좀 일어난다고 알고 있어요. 포틀랜드를 잘 설명하고 있는 포틀랜드 메이커스라는 책에도 보면은 포틀랜드에서의 청년 창업의 패턴이 일단 포틀랜드로 무작정 이주해 오더라고요. 놀거나 쉬기 위해서 와서.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예, 그렇죠. 포틀랜드로 라이프 스타일 왔다가. 때문에 포틀랜드에 왔는데 와서 놀면서 지내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요. 그 안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 뭐 할까 해서 창업을 하는 케이스인 거죠. 아, 그렇죠. 계속 놀 수는 없으니까 놀다가 일도 하다 그러겠죠.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창업 패턴을 보면은 내가 어떤 창업을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는 자원을 갖다 끌어모으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커뮤니티형 창업은 마음이 맞고 팀워크가 갖춰지는 그런 보드 멤버가 모인 다음에 우리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찾아서 창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린한 거죠. 린 스타트업 개념의 창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소호에 방문하신 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벌써 사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도움을 주시는 건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뭔가 어떤 물질적인 거나 실질적인 조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왔을 때 아무 연고가 없는 곳인데 그래도 나는 소호는 알아 하는 그게 되게 크신 것 같더라고요. 마음의 안정감.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이어도 저는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 네. 처음 속초로 오셨을 때 수많은 시행착오도 약간 덕담처럼 해주시는 거 아닐까 네, 싶은데. 엄청 진짜 많이 공유를 하고 뭐 실제로 저희가 거래했던 부동산을 소개해주기도 하고요. 또 같이 자리를 보러 다니기도 하고 뭐 가오픈 때 뭐 메뉴에 대한 고민도 하고 실제로 되게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그걸 다 돈을 안 받고 해준단 말이죠? 더 커져서. 근데 뭐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것 때문에 예, 동쪽은 위험하고 서쪽은 안전하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가장 큰 대도시인 동경에서 이제 지역으로 로컬로 이렇게 사람들이 특히 청년층들이 이주하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런 이주를 지원하고 또 창업을 도와주고 이직이나 전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걸로 이렇게. 그렇죠. 일본의 크리에이티브 컴퍼니들이 약간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지역 내에 있는 지자체랑 손잡고 대표적인 지역명이 붙어 있는 이주 사이트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호도 약간 그런 길로 가시나? 이런 생각 진짜 드네요. 네, 실제로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계속 성장하고 진화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면 소호 259는 크리에이티브 컴퍼니로서의 속성을 이미 처음부터 갖고 있었고 그런 점이 두드러지는 기업으로 가고 있다. 이주 지원이나 이런 서비스들 하게 되면 속초를 대표하는 그 로컬 매니지먼트 기업, 뭐라고 그러죠? 지역관리회사? 예, 그렇죠. 지역관리회사, 에이리어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형태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지금까지는 저희가 얘기할 때 스테이다, 뭐 호스텔이다, 뭐 이런 숙박업체로서의 소호 259의 그 위상을 얘기를 했다면 그러니까 정체성이 앞으로 더 변해져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하게 하는 부분이 되게 많네요. 되게 우리 좀 가볍게 닭강정먹으로 속초를 왔는데 어쩌다 맞아요. 보니 저희가 되게 심각한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닭강정갑은 해야 되니까. 아니, 뭐 그런 것보다도요. 1년에 11,000명이 찾고 또 소둥이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비즈니스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막 보여주고 있으셔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 되게 재미있는 게 대부분의 로컬 크리에이터나 크리에이티브 컴퍼니로 발전하시는 분들은 어떤 외부 자료를 따로 공부하시거나 사례를 갖고 오지 않아도 그 유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도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영상은 아니니까 못 보시겠지만 골목을 형성한다든지 갖고 있는 사이트가 서너 개 정도 돼서 분산 형태가 됐다든지 또는 F&B를 추천해주면서 유사하게 뭐 커뮤니티 호스텔이나 흔히 말하는 요즘 유행하는 마을 호텔 형태 비슷하게도 또 소호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보면 너무 바쁘셔서 공부하실 시간은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사례 조사를 사실 되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뭐 사람들이 왔고 그들이 원하는 거를 준비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기획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린 스타트업과 같은 그런 스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승하 대표님이 국외에서 경험하신 호스텔은 정형화돼 있잖아요. 네. 그 옛날에 몇 년 전에 갔어도 지금 다시 가면
뭐 시설이 새롭게 바뀌었다든지 편의시설 확충인데 또 소호는 그렇지가 않네요.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모습이 스타트업 같은데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와의 그런 교감이 계속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동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여기저기 주워들은 게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많은 수식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은 뭐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좀 이상적인 쪽으로 얘기를 많이 끌고 갔는데 좀 현실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대로만 들으시면 이승하 대표님 어깨에 부담이 너무 가세요. 네. 네. 그래도 지역사회에 발판을 두고 지역사회와 이제 교감하는 활동들을 하신 소식들을 제가 계속 들었거든요. 혹시 커뮤니티와 함께 속초시에 뭐 기여하거나 뭐 사회공헌을 하거나 아니면 속초시와 더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그동안 진행해왔던 프로그램으로는 산타 마을 플리마켓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하는 건가요? 네, 지역에서 활동하는 뭐 문화예술가분들 또는 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소품을 만드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간을 제공해드리고 여기서 마켓을 열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하고 또 지역민들한테는 다양한 거를 경험해드릴 수 있게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작년에 산불이 났었거든요. 엄청 크게. 그렇죠. 그때 되게 정말 가까운 곳에서 느끼다 보니까 그 피해 상황이 정말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산불 재해에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영랑호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뭐 소동이들 대상으로 신청자를 좀 받아서 가방에 묘목을 하나씩 심고 이제 영랑호에 달려가서 거기에 나무를 심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심은 그 소중이가 거기에 이름을 붙여서 뭔가 더 애착을 가질 수 있게 또 더 재방문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될 것 같고. 아, 내 이름이 붙은 나무를 심고 네. 그 나무가 잘 자라는지 보기에 또 한 번 속초로 오고 이런 자연스럽게 네. 그런 속초를 계속 방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서 그 속초의 지역을- 산림을 재건하는 프로그램이기도 네. 한 거군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그런 기부 프로그램도 커뮤니티와 함께 하셨던 걸로. 네네.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뭐 카페 메뉴를 한 잔 제공해드리고 마스크를 기부받는 그런 형태로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소독제, 마스크를 대구 경북 소등이한테도 드리고 또 속초에 있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기부를 했었습니다. 한 해에 11,000명씩 오니까 전국에서 진짜 오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대한민국 일이 다 내일 같고 그러시겠네요. 맞아요, 진짜. 저희들도 지금 보고 있지만은 손소독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너무 네, 예뻤죠. 그 바카스 우리 보통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실어줄 때 바카스 많이 하잖아요. 바카스 이거다, 디자인 이거다. 안에 네. 힘내보소호 이렇게 해서 소호라고 하는 그 어미를 붙여서 힘내보소 뭐 이렇게 좀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뭐 손 그런- 소독제가 들어있는 통이 바카스 디자인 비슷하게 생긴 네네네. 약간 재미있는 제품이네요. 네, 코로나19 이러면 좀 약간 좀 무겁고 어두운 마음이 맞아요. 드는데 좀 뭔가 좀 밝게 즐겁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손소독제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배포를 하셨어요. 설마 이걸 드시진 않겠죠? 여기 들어가는 알코올 성분 때문에 마시면 큰일 납니다. 예.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창안하시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힘내보소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저희끼리는 서로 닉네임을 부르고 있는데 예삐 팀장님이 디자인을 직접 해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물이 나왔어요. 사내에 디자이너 분도 계신 거예요? 네. 여기 스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게요. 빨리 밝혀보세요. 디자이너 말고 또 누가 계세요? 저희는 이제 좀 특이한 게 모든 직원분들이 다 진행이 가능한 소통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진행이 진행이 가능한 가능한. 그런 좀 밝은 분들로 채용을 좀 하고 있어요. 저 깜짝 놀란 게 소가 이제 방문객 수도 많고 규모도 큰 회사긴 하지만 유튜브에 있는 홍보 영상이 너무 세련된 거예요. 전 대기업 무슨 리조트 영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 놀란 게 거기 나와 있는 배우분들인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직원분들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 회사 무슨 회사지? 이런 좀 궁금증이 사실은 있어요. 그 말 잘못하시면 큰일 나요. 직원들의 영혼과 골수까지 뽑아먹는 악덕기업인 줄 알잖아요. 아 그런가요? 여기 약간 그런 데인가? 이게 말을 잘해야 돼요. 여기는 꽃미남만 뽑는다 이러면 또 저 차별이다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고. 예.
여튼 뭐 소호 259의 크루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고 출중한 분들이시다 뭐 이런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아, 예. 이미 배려놓고 망쳐놓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블랙 기업이. 이런 손소득제에 들어가는 디자인이나 문안이나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네요. 네. 지금 같이 일하는 많은 크루분들이 뭐 디자이너 분도 계시고 커뮤니티 소통이 가능하신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 좀 좋은 아이디어들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하고 오늘 다 미처 말씀 못 하시는 더 많은 프로그램이나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찾아뵐 그런 명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다음에는 저희 스튜디오로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네. 가겠습니다. 저희 찾아와 주시면은 기념품으로 드리는 라스노니스 치약이 있습니다. 잇몸 건강과 치아 건강에 되게 도움이 많이 진짜요? 되는데요. 꼭 네. 가야겠네요. 저희 이거 PPL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잊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호스텔에 몇 개 배치해도 되나요? 네, 그러셔도 되고요. 네, 협찬해주신 분은 위해서라도 많이 이렇게 저희가 말로라도 노출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아, 맞아요. 여기 충북 로컬 크리에이터랑 쇼룸도 하나 만드셨잖아요. 네. 네. 천연염색 바른이랑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이제 침구류를 좀 건강한 제품으로 리뉴얼을 해서 지금 시범 단계에 있고 설문조사를 계속 받고 있는 단계예요. 그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오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세요.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따로 추가 금액은 안 받고 뭔가 딱 확립이 되면은 그때부터 옵션으로 추가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원하시는 소등이는 그 선택을 할 수 있고 저희가 그 침대에다가 세팅을 해놓을 예정이에요. 아, 뭐 화학 제품에 알러지가 있다거나 그러면 좀 네. 새로 선택지가 생기시는 거죠? 네. 한편으로는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천연 염색 제품 이런 거 하면은 좀 약간 올드하게 여겨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부모님 세대, 즉 베이비붐 세대들이 즐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이런 천연 염색 제품, 좀 약간 전통적인 제품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탐구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되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많이 기대가 되고 저도 좀 올드한 제품이 아닐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품을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패턴부터 해서 색깔도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염색하시는 분이 직접 제조도 가능하고 건강에도 좋고. 네. 요번에 로컬 크리에이터들끼리의 콜라보이긴 하지만은 1년에 11,000명 정도의 20대 초반, 30대 초반 고객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콜라보가 있으면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 연구하는 기업이나 이런 데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전국에서 오니까 좀 새로운 데이터를 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정말 저희는 지금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런 협업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 하나하나마다의 테마를 좀 집어 넣어서 나중에는 오. 뭐 에이스 호텔이나 무지 호텔처럼 예. 좀 방마다의 어떤 뭐 스타트업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물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오. 그 방 안에서는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 스타트업 하나는 여기서 시작했다. 네. 뭐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여튼 뭐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들로 해서요. 저희가 커뮤니티 특집으로 찾아뵙긴 했는데 이게 이야기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막 흘러가고 있어서 저희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지금 제가 막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제 이거를 프롤로그를 쓰고 한 서너 편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고요. 그냥 커뮤니티 스타트업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지금 저희가 뭔가 위험한 걸 건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 지역에 찾아가면 숨어 있는 분들 계세요. 이제 표면적으로 만날 땐 되게 이렇게 뭔가 험불하신데 만나면 사실은 내가 이러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오늘도 약간 그런 기분이네요. 네네. 예, 커뮤니티 호스텔이라고 여기고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좀 탐구해보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그리고 뭐 다양한 비즈니스 플랫폼, 스타트업 이런 가능성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가지고 제가 보통 때와는 다른 불안정한 그런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생각이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어떻게 수습을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속초에 11,000명 누적 방문객 6만 명의 숫자를 들고 있는 회사가 있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다음번 찾아뵐 때는 이 이후에 진행되는 일들과 더 보탤 수 있는 그런 소재들로 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이 오늘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저희 청취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어떤 특별한 의도를 두고 방송을 만들진 않거든요. 근데 정말 로컬에서 로컬 비즈니스를 진지하게 풀어보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담긴 방송이라서 좀 많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대본 없어요. 없을 줄 몰랐어요.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예요? 네, 안녕히 계세요. 끝내버리시면 어떡해요? 아직 끝났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속초에서 소호 2호구 이승화 대표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에 저희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